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최근 특수학교를 신설해야 한다, 반대한다,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죠. 교육청이 어제 특수학교가 없는 성동과 중구, 용산, 금천구 등 7개 자치구에도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해당 지역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이와 관련한 교육청 입장과 반대 목소리 들어봅니다. 9월 27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특수학교 신설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착공 이후 예산과 주변 도로 문제로 7년째 미뤄지고 있는 월드컵 대교가 2020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환풍구 매연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서부 간선도로에 새로운 환기 방식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금호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7살 유모군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강서구와 서초구 등에서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 신설을 반대하거나 다른 조건들을 내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특수학교 신설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를 다니기 위해 하루 2~3시간씩 원거리 통학을 하는 등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강서와 서초, 중랑 지역 이외에 특수학교가 없는 7개 자치구에도 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급성을 따져 연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구별로 특수학교가 하나씩 설립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치구의 장애학생 배치 현황을 참고해서 특수학교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설립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특수학교 진학에서 소외되는 장애학생들이 없도록 학교 설립을 확대해서 나가겠다. 학교 부지는 1차적으로 미개설 학교 용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통폐합 이전 학교의 용지를 활용하거나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구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과는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특수학교 안에 수영장과 공연장 등 주민 편익시설을 만들어 개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지역의 특성과 학교 수요를 감안하여서 수영장, 공연장 등 주민 편익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지역 랜드마크형 학교를 건립할 수도 있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같은 특수학교 확대 방안과 더불어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발달 단계와 장애 특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특성화된 특수학교 모델을 제시해 특수학교 신설 확대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 설립이 추진 중인 서초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초구 영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기자 나가 있는 곳이 교실 같은데 그곳이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들로 붐볐던 언남초등학교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칠판에는 노란 분필로 학교의 교과가 적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언남초 예부지인 이곳에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가칭 나래학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예. 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학교 설립을 위한 실시 설계를 마치고 업체를 선정해 오늘 2019년 3월에 문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대신 인근 주민들이 종상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서울시 교육청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서초구를 포함해서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서울시 교육청의 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 적극 저희도 찬성합니다.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주민 동의와 합의가 없는 비민주적인 절차, 여론몰이식 그 강제 집행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얘기를 듣던 중에 궁금한 게 그 종상향의 여부, 결정의 여부는 서울시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 종상향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정부 저희는 저희 주민들은 이러한 기관들을 행정 집행 주요 집행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8년 전에 약속했던 그러한 종상향 이행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 교육청까지도 현재 이 불신의 늪에서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불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특수학교의 설립과 지역 주민들의 종상향의 요구는 별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항이 지역 주민들은 정부 기관이나 서울시 교육청에도 지금 불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종상향이 선행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나래학교에 대해서 아마 적극 찬성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선행적으로 종상향의 요구가 수용되면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내, 그러니까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면은 교내 일부 시설도 개방할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편의시설이 제공되는 편인데 종상향 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타협의 여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 이 지역에 있는 느티나무 센터에 다 벌써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 교육청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학교 정문까지 통학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인프라 확보와 또한 이 좋은 환경에서 이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주택 등을 건립해서 장애우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종합대책을 세우는 게 더 우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좀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서울시 교육청과 앞으로 지역 주민들 간의 마찰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지역 주민들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이미 저희 지역은 서울 25구의 구 중에서 특수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몇 개 안 되는 구입니다. 특히 이 내곡동 지역에 벌써 다니엘학교라는 특수학교 들어와 있고요. 이 마을에는 전 국민들이 싫어하는 노인치매센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가 또 들어온다는 이런 사실은 이 마을 주민들로서는 참 이해하기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민들에게 신뢰만 준다면 저라도 나서서 적극 이 나래학교가 제대로 건립이 돼서 그들의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장애우들이 되도록 저희도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특수학교가 이 지역 내에 다니엘학교라고 특수학교가 한 곳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니엘학교는 지적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 장애 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서 일부 다니엘학교에서 임시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계획으로서는 1개구의 1특수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서초구만 2개의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기자 지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이 특수학교 설립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부터 이미 밟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수학교가 들어설 이 부지는 현재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옛 언남초 부지인 이곳에 언남초 건물을 해체하고 특수학교의 신축을 위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예. 오는 12월 내로 국토부의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수학교가 한 것도 없는 지체장애 학교에 특수학교가 한 것도 없는 서초구 영곡동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영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데 과연 이를 바라보는 장애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무릎을 꿇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초구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서울 금호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17살 유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집 일부와 가재 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 씨가 자살 시도 중 방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공사 중 부주의로 수도 배관이 파열됐습니다. 이 사고로 빌라 8가구가 침수됐고 홍제 1동과 홍은 2동, 연희동 5천 세대가 단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세대 주택 건설 중 포크레인으로 오수관을 작업하던 중 수도 배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운전하다 보면 마포구쯤에 몇 년째 교각만 세워진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뭔지 또 언제 지어지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바로 월드컵 대교를 짓고 있는 건데요. 2020년 완공에 맞춰 마포구 상암동 일대의 교통 개선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에 착공했지만 7년째 교각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월드컵 대교입니다. 예산 배정 문제와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정 등으로 인해 미뤄진 월드컵 대교의 공사가 올해 들어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한강 최초의 복합 사장교로 지어지고 있는 월드컵 대교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중앙 100m 높이의 주탑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8월까지는 월드컵 대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강변북로와 마포구 상암동 내부 순환도로의 교통 정체를 줄이기 위해서 월드컵 대교 북단의 4개 램프를 우선 개통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5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후년 19년도에는 400억 정도, 그다음에 마지막 2020년 8월까지 준공할 수 있는 한 300억 정도 이게 투자하면 정상적인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거로 보고. 이와 함께 제2자유로와 맞닿은 월드컵로에 대한 교통 환경 개선도 추진됩니다.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의 경우 월드컵 대교와 월드컵 터널을 연결하는 직선 구간을 지하차도로 만들어 교통 정체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사거리의 교통 정체 시간이 현재의 6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양교에서 제2자유로로 연결되는 구룡교 구간을 확장합니다. 이를 통해 가양대교에서 일산 방향 좌회전을 3개 차로로, 수색 방향 직진 구간을 4개 차로로 늘립니다. 제2자유로와 상암동, 강변북로 등의 연결이 원활해져 구룡교차로의 통행 속도가 현재 대비 3배가량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자유로가 완공되면서 덕은동 지역과 일산 지역에서 오는 차량들이 월드컵 경기장과 구룡 사거리에서 많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교, 그다음에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터널의 교차로를 이체화하는 것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상암동 일대 교통 개선 대책은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발주에 들어가 2020년쯤 완성될 전망입니다. 한편 제2자유로와 상암동 주변에 위치한 삼송과 원흥, 지축, 향동 지구의 경우 2020년까지 15,000세대가 새롭게 입주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완공되면 마포 상암에서 서부 간선 지하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환풍구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던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는 여전히 주민과의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승훈 기자입니다. 당초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계획상 환기구는 2곳, 비상탈출구는 1곳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기구로 자동차 매연이 집중될 경우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 지난해 하반기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주민 반대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지난해 말 지하도로의 공기 정화 방법을 바이패스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기구는 평상시에는 막아두고 화재 등의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전의 그 공기 정화 시설의 그 성능보다도 적게는 80에서 90% 이상 정화 처리해서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패스 방식은 터널 내부에 별도의 흡 배기관을 통해서 공기를 정화한 후 다시 터널 안으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터널 내부에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바이패스 방식은 이른바 집중형 방식으로 기존 설계를 일부만 변경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상 매연구 역시 주민들에겐 잠재적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장대 터널에 도입해서 시행된 적이 없는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물적인 감시 장치와 그다음에 인적인 감시 장치. 또 다른 논란은 안전성입니다. 10.33km에 이르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전 구간 중 사고나 화재 등으로 긴급히 도로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는 단 3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하 70m에서 100m 사이에 건설되는 지하도로이기 때문에 비상사고 시 탈출할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대규모 설계 변경은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2021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은 현재 공정률 7.3%를 보이고 있는 상황. 지역별 주민대책위원회가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치 보릿고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추석 전에 김치가 똑 떨어지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야 사시사철 김치를 담그고 또 마트에서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과거 김장김치로 한 해를 났던 시기에는 높은 고개만큼이나 힘들었던 때라고 합니다. 광진구에서는 이 김치 보릿고개를 대비해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담가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김치 명인의 설명은 곧 당부로 이어집니다. 배추 대가리 속에 속을 쳐박아라 그래요. 이렇게 딱 쳐박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내릴 필요가 없어요. 이내 200여 명이 팔을 걷어 붙입니다. 해발 1000m에서 재배된 고랭지 배추에 양념소를 치댑니다. 이날 담가야 할 김치는 모두 만포기, 5kg들이 상자 3,000개 분량입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65%나 가격이 오른 금배추라 짭짤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고랭지 농부들은 좋은 일은 함께하는 거라며 선선히 배추를 내놨습니다. 독거노인과 이웃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가격에 상관없이 저희 조합원들이 이게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다 기부해가지고 5번째 열린 김치사랑 축제 현장입니다.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단체가 합심해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 봉사가 많은 초겨울 대신 추석 전 김치가 떨어지는 김치 보릿고개를 대비하는 의미로 9월 하순을 봉사시기로 정했습니다. 즐겁고 이게 좀 맛을 보니까 배추도 그렇고 되게 맛있게 됐네요. 한편 이날 담근 김치 중 300상자는 5개 기초 푸드뱅크에 나머지 2,800상자는 각 자치구 푸드뱅크에 전달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벼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강동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도심 속에서 벼베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송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황금빛 벼가 도심 속 공원에서 물결을 칩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힘껏 벼를 베어봅니다. 벼베기, 탈국, 도정 등 벼 수확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일일 농부가 된 겁니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농사일을 하며 밥 한 공기의 소중함을 느껴봅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밥 한 공기를 이제 다 남기지 않고 다 긁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강동구는 공원을 농가밭으로 만들어 근방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봄에는 모심기 체험을, 가을에는 가을거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논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날 벼 수확 이외에도 볕단 나르기, 떡 매치기, 새참 먹기 등을 통해 농부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강동구는 이외에도 도시농업공원에 농기구 전시실과 그늘 쉼터를 마련하고 체험 텃밭, 논생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농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공원에는 또 텃논이 있어가지고
도심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논농사를 이렇게 매년 짓습니다. 또 이것은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명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모내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이제 추수를 할 때는 직접 와서 이제 가을거지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도심 속 일일 농부가 되어본 아이들. 벼수확을 경험하며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구로구와 금천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인상해 발표했습니다. 구로구는 올해보다 17.3% 오른 시급 9,060원, 금천구는 12.4% 오른 9,211원입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각각 1,530원, 그리고 1,681원 많은 액수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과 출자 출연 기관의 직접 채용 근로자 등으로 구로구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구비 사무 위탁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가 한가위를 맞아 오늘과 내일 구청 앞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구의 자매 결연 도시인 고창군과 공주시 등 19개 시와 군이 참여해 농축수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판매 품목은 고창군의 굴비, 공주시의 알밤 등 추석을 맞아 제사용품 중심으로 구성되며 강릉시 한과 웰빙 세트와 완도군의 김 등 추석 선물 용품도 함께 판매할 예정입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카드 결제와 온누리 상품권 사용도 가능합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초등학교 4학년 88 서울올림픽에서 처음 봤던 문구였습니다. 그때는 남들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게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빨리 가기 위해 다리도 만들고 남들보다 더 높이 짓고 공사도 빨리 끝내는 게 덕목으로 자리 잡은 요즘.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는 꼭 스포츠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빠름이 곧 편리함, 능력과 동일시되는 시대에서 도대체 왜 빨라야 하는지, 그리고 빨라서 못 보고 지나치고 있는 건 없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느림의 미학이 그리운 9월 27일입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